남편이랑 혼외자 나왔다. 이 케이스는 놀랍게도 상간자가 원고, 그러니까 본인이 바람 피우는 그 남성의 와이프에게 먼저 본인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린 사건이었거든요. 근데 와이프 폰에다가 사진을 전송을 합니다. 미혼모인 여성분이 사업상 알게 된 그 외국인 남성에게 사업상 필요하니까 같이 구청에 가서 종이에 서명을 좀 해달라고 해서 그 남성분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서명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알고 봤더니 안녕하세요. 빅토리, 로이어즈, 이김의 변호 이민정, 김혜경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Victory Lawyers.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는요, 바로 혼외자인데요. 최근 들어서 연예계에 가장 핫한 키워드를 고르라고 하면 바로 혼외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작년 연말에 문가비 씨가 갑자기 정우성 씨의 아이를 출산을 했다라고 하고 정우성 씨가 나의 아이가 맞다라고 하면서 큰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었죠. 그런데 그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최근 이제 홍상수, 김민희 커플도 임신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혼외자에 대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오늘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사실 이제 국민 배우이자 만인의 연인이셨던 그 정우성 씨의 혼외자 사건도 굉장히 충격적이긴 했는데요. 그 홍상수, 김민희 커플의 경우에는 그 홍상수 감독이 좀 나이가 있으시기도 하고 맞아요. 또 두 사람의 관계가 아직까지는 이제 홍상수 감독이 배우자와랑 이제 혼인 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잖아요. 그런 특수한 상황 때문에 더욱 이제 충격적이었죠. 그리고 또 이제 확실히 밝혀지진 않았지만 홍상수 감독이 모친으로부터 1,200억 원 정도를 상속받았다. 이런 설도 제기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더 큰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혼외자는 어떤 절차를 통해서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지부터 시작해서 혼외자가 상속권을 가질 수 있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선 혼외자라는 개념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혼외자라는 것은 법적으로 혼인관계에 있지 않는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를 말하는데요. 우리 민법 844조에서는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가 결혼한 상황에서 태어난 아이는 자동으로 그러니 이제 남편의 자녀로 인정이 되지만 이 조항을 해석을 해보면 결혼하지 않는 남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남편, 그러니까 그 부의 자녀로 인정되지 않는 혼외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지만 혼외자와 혼인 중의 자녀가 이제 법률적으로 동등한 법적 지위를 가지게 될 수 있는데요. 그 혼인의 출생자가 혼인 중 출생자와 동등한 법적 지위를 가지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이 남자의 자녀다라는 사실을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이걸 이제 법적인 용어로 인지라고 하는데요. 민법 제860조에 그 인지의 소급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인지는 그 자의 출생 시에 소급해서 효력이 생긴다라고 정하고 있는데요. 이제 부가 인지만 한다면 그 자가 태어났을 때부터 법적으로 자녀로 인정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혼외자와 혼인 중 출생자가 모두 같은 권리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인지는 어떤 절차를 통해서 할 수 있을까요? 민법 855조에서는 혼외자는 생부나 생모가 인지를 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우성 씨나 홍상수 감독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혼외자가 이들의 자녀로 인정받기 위해서 이들이 직접 인지를 해야만 하는데요. 이렇게 이들이 자발적으로 인지를 하는 것을 저희가 이제 임의인지라고 합니다. 임의인지 절차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아버지가 인지신고서를 작성한 후에 관할 구청에 직접 방문을 해서 신청서를 제출하기만 하면 됩니다. 만약에 친부가 인지하는 걸 거부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경우에는 결국 법원에 소송을 통해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친부가 태어나는 자녀에 대해서 임의로 인지 신고하는 것을 거부할 경우에 아이의 엄마는 법원에 인지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인지를 할 수 있고요. 그 엄마뿐 아니라 아이가 성년이 된 이후에 직접 본인이 생부를 상대로 인지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재판을 통해서 그 인지를 하는 경우에는 주의하셔야 될 게 있는데요. 생부가 사망한 경우 이럴 때는 반드시 2년 안에 인지 청구해소를 제기하셔야 됩니다. 그럼 만약에 사망한지 몰랐으면 그럼 사망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날로부터. 2년. 근데 왜 2년이에요?
그게 법이 법원에서 정해놨어. 그러니까 그 법은 중요시하는 게 이 자녀의 권리도 중요시하지만 이미 형성되어 있는 가족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또 하나의 가치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 이 청구가 10년 뒤에도 20년 뒤에도 그 가능하다고 하면 가족 관계가 너무나 불안정한 상황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지뿐만 아니라 일정 조항에 대해서는 청구권을 뭐 몇 년 안에 해야 된다라고 다 정해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2년이라는 기간이 적당하다라는 어떤 그렇죠. 거죠. 그렇죠. 되게 좀 그것도 그때 당시에 정하는 사람이 판단했을 사람들이 아니지, 그건 판단했을 법조문, 그치. 네. 법조문 만든 뭐 사람이. 3년인 경우도 있고 2년인 있는 경우도 경우도 있고 청구 있고. 기간, 뭐 제척 기간 다양한데 어쨌든 그 법이 권리 위에 잠자지 않는 않는 자를 자를 보호하지 보호하지 않는다. 그치. 뭐 그런 거 있어요. 민법 맨 앞에 나오는 그 그치. 법원. 예, 그러니까 마치 그 기간이 주어졌는데 그 권리를 찾기 위한 걸 하지 않으면 일정 기간이 끝나면 뭐 소멸시효나 뭐 그런 것들 많이 있잖아요. 예, 그런 거 비슷해요. 그럼 만약에 2년 1일째 안 돼요.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절대적 기간. 영영시 기준이에요. 그치. 1분 늦은 게, 1분 늦은 사람이 잘못한 거지. 그렇게 법은 봐야 된다. 항상. 그렇습니다. 변호사들이 소송할 때 가장 긴장하는 게 기간. 그런 거에 굉장히 주의해서 해야 됩니다. 인지청구 소송에서 결국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남자가 아이의 친부가 맞는지 여부일 텐데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저희는 이제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상대방이 협조를 하면 당연히 임의로 유전자 검사가 가능하지만 상대방이 협조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경우에는 법원을 통해서 유전자 수검 명령 신청을 하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유전자 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원의 그 명령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유전자 검사 거부하면 이때는 어떻게 되나요? 일단은 법원에서는 그 명령에 거부한 상대방을 상대로 해서 과태료 처분을 하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도저히 유전자 검사에 응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법원은 이제 정황적인 증거를 통해서 이 사람이 이 남자의 자녀가 맞다는 거를 확인을 하고 그리고 인지를 인정하게 됩니다. 변호사님은 실제 소송에서 혼외자가 등장한 사례가 있었나요? 저희가 수많은 사건을 접했지만 이제 혼외자가 직접 등장한 사건들이 흔하지는 않은데요. 상간자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제 등장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보통은 상간 소송의 피고가 된 그 상간자들이 부정행위 사실을 적극적으로 부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뭐 결정적인 증거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뭐 구실로든 부인을 하고 이렇게 변명을 하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케이스는 놀랍게도 상간자가 원고, 그러니까 본인이 바람 피우는 그 남성의 와이프에게 먼저 본인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린 사건이었거든요. 근데 그것만으로도 충격적이었는데 어떻게 알렸냐면 와이프 폰에다가 사진을 전송을 합니다. 어떤 사진이에요? 아기를. 애기 사진을? 아기 사진을. 내가 말하자면 네 남편이랑 혼외자 나왔다라고 어머. 폭로를 직접 한 거였죠. 사실은 이제 원고 입장에서는 너무나 분노가 이루 말할 수 없었고요. 근데 이제 원고를 담당하는 변호사의 입장에서는 사실 이것만큼 명확한 증거가 없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민사상 인정되는 그 부정행위 범위가 되게 넓어서 예전 형사상 간통에 이르는 성관계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애정 어린 그렇죠. 대화를 주고받거나 뭐 스킨십을 하거나 여러 가지로 판단이 되는데 결정적으로 성관계까지 있었다고 하면은 이거는 피할 여지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혼외자가 태어나려면 성관계가 해야죠. 전제되어야 하므로 그렇죠. 이 사진 한 장으로 뭐 이 사건의 불법행위 입증은 거의 끝난 셈이었던 거죠. 그 일반적인 그 상간소송에서 인정되는 그 위자료의 금액보다 좀 훨씬 높게 나왔었습니다. 예. 그게 둘이서 n분의 1로 내는 건가요? 이 지금 내 배우자와 그 바람을 피운 그 상간자는 공동 불법행위자예요. 그래서 부진정 연대 책임이라고 하는데 공동으로 어쨌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원칙은 그 위자료가 나오면 두 사람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게 맞는데 청구하는 입장에서는 공동으로 청구할 수도 있지만 한 사람한테만 청구할 수도 있잖아요. 상간자 상대로만 먼저 청구할 수도 있어요. 무조건 N빵이 되는 건 아니고 그 소송을 제기를 하면 재판부에서 또 판단을 해요. 누구의 불법성이 더 큰지. 그래서 가끔 뭐 6대 4가 나올 때도 있고 아니면 뭐 남편의 책임이 더 크다라고 해서 더 높게 인정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동서 같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보통은 그 가정을 깬 쪽, 그러니까 배우자 쪽이 조금 더 그 부담이 높다고 보는 것 같아요, 법원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임의인지가 방금 전에 굉장히 쉽다고 이야기를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그 쉬운 절차를 악용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미혼모인 여성분이 사업상 알게 된 그 외국인 남성에게 사업상 필요하니까 같이 구청에 가서 종이에 서명을 좀 해달라고 해서 그 남성분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서명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알고 봤더니 인지신고서였던 거야. 그래, 그 이후에 남성분이 알게 된 거죠. 이 아이가 내 아이도 아닌데 내 아이로 되어 있는 상황을 알게 돼서 그 아이를 상대로 소송을 했죠.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가 뭐였냐면 이 여자분의 입장에서는 이 남자의 아이라는 그 조건이 너무 매력적이었던 거예요. 자기는 남편도 없고 그리고 이 남자분은 또 외국 국적이고 하니까 그래서 소송에서 나타나지도 않고 그냥 정말 답변서만 제출하고 모든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유전자 검사에는 응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재판에서 유전자 검사는 없었지만 그래도 남자와 이 아이 사이에 부자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해서 이미 신고된 그 인지를 무효로 인정한 사례를 제가 수행한 적이 있습니다. 네. 네. 그 외국분이라고 하셨는데 네. 약간 인종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아기가 이제 태어나면 네. 그 일본 분이셨습니다. 아, 네. 같은 일본 네, 동양인이었습니다. 아, 네. 저희가 상담을 하다 보면 별의별 케이스를 다 접하게 되고 맞아요. 사실은 저희가 지금 이혼 소송을 주로 한 지 몇 년 정도 됐죠? 지금 한 올해 14년 차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진짜 네. 수천 건의 상담을 해봤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이제 당황하지 않는데요. 저를 굉장히 당황케 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이제 여성분이 상담 오셨는데 본인이 이제 불륜을 저질러서 상간남이 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남편이 알게 돼서 소송을 당했다. 뭐 이런 내용이었는데 뭐 이런 소송을 일상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 자체로는 크게 놀랄만한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제 상담 거의 말미에 이분이 갑자기 조심스럽게 좀 망설이면서 얘기를 꺼내신 게 사실은 근데 변호사님 제가 지금 8월에 출산 예정이라고 이제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출산까지 한 6개월 정도 남은 상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갑자기 제 머릿속이 막 복잡해지면서. 오. 근데 제 입으로 차마 못 물어보겠더라고요. 오. 그러면은 아이 아버지는 막 이렇게 말을 못 꺼내고 있으니까 그분이 본인도 사실은 뱃속의 아이에 대해서 이제 짐작가는 바는 있지만 누가 친부인지 명확하진 않다. 아니 그 남편이랑 성관계해서 출산할 수도 있잖아. 아니 그분 진짜로 몰랐다니까. 그러니까 두 명과 다 성관계를 하는 상황이었던 거지. 두 명간 사성관계. 너 지금 내 케이스를 이해 못한 거야? 이분은 바람 피우면서 남편이랑도 관계를 가져왔기 때문에 본인도 모르는 거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왜 너까지 왜? 와 진짜? 내가 어디까지 얘기했지? 뭐 어떡합니까? 그래서 이제 태어날 아이가 그러면은 남편일 경우 상간자의 아이일 경우를 나눠가지고 남편일 경우에는 뭐 양육권, 양육비 이런 문제 제가 상담해 드렸고 그럼 만약에 상간남의 경우에는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상담을 해드렸던 그러면 그런 일도 궁금한 있었습니다. 게 있어요. 네. 그럼 그 상간남의 임신 사실을 알고 있었나요? 그때는 알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내 아이인지 누구의 아이인지 모르는 상황을. 그거는 모르고 상간남은 자기 아이인 줄 알았다. 그것까지는 다 기억이 기억이 안 나네. 납니까? 그건 이거 죄송해요. 빼자. 아무래도 혼외자가 문제가 되는 경우는 대부분 이제 상속과도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요. 최근 이제 홍상수 감독이 1,200억 원을 상속받았다는 보도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태어날 아이의 상속권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재산 규모가 실제로 뭐 1,200억 원인지 밝혀진 바는 없고 또 뭐 어디까지가 또 상속 재산인지도 공식적으로 확인되진 않았고 김민희 씨 재산이 더 많다 막 이런 얘기도 있지만 네. 어찌 됐든 태어나게 될 혼외자는 이제 인지를 거치게 되면 당연히 홍 감독과 관련해서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는 자격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홍 감독의 다른 자녀와 동등한 비율로 상속을 받게 되겠죠. 만약 홍상수 감독이 특정 자녀에게만 재산을 남기겠다 이미 유언을 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러한 상황에서 사실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이 유류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유류분이라는 것은 혼외자에게도 당연히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유류분이 몇 %인데요? 전체 본인의 상속 지분의 절반이 유류분이에요. 동일하게 나눈다고. 네, 그쵸. n분의 1이면 2n분의 1이지. 그러면은
진짜 유언으로 뭐 장남한테 무조건 다 물어주고 이렇게 유언을 썼어요. 그래도 유류분이 나오긴 나와요. 무조건 나옵니다. 전체 상속 재산에, 그러니까 유언을 한 재산까지 포함해서 모든 재산을 이제 n분의 1의 절반을 받을 수 있죠. 네, 반. 상속분의 반. 상속분의 반. 자녀가 둘인 경우에는 배우자 만약에 없다고 치면 이제 상속분이 2분의 1인데 그럼 유류분은 4분의 1이 되고 유언 같은 경우에는 유언을 통해서 이제 상속 재산이 유증이 된 경우에는 그 전체 재산의 4분의 1을 유류분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유언장에 그렇게 써도 뭐 크게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제가 상속 관련해서 뭐 어떻게 상속을 하는 게 현명한지에 대한 상담도 하는데 네. 그래서 최근에는 그런 분쟁을 없애기 위해서 아예 유언장에 유류분만큼만 그 다른 자녀들에게 유증을 되도록 미리 계산을 해서 유언을 남기시는 경우도 많아요.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혼외자에 대한 인지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친부가 사망을 했습니다. 네. 그럼 인지가 되기 전에 법적으로 확인되는 상속인들이 상속 재산을 이미 모두 처분해 버린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뒤늦게 인지가 된 상속인이 어떻게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나요? 혼외자가 나중에 인지가 되어 상속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상속 회복 청구권을 행사해서 상속인으로서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Victory Lawyers. 오늘은 최근 연예계의 혼외자 이슈를 통해서 혼외자의 법적 권리, 상속 문제에 대해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네, 혼외자는 부모의 인지를 받으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지만 법적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으면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이김의 변호였습니다. Victory